딸이 어디에서든 자기는 을이 된다고 하네요. 계속 눈치가 보여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네요.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? 이게 사실 저도 뭐 비슷한 고민이 없진 않아서 번데기 앞에 줄일 달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, 자꾸 이제 딸이 자식이 을이 되고 뭔가 사회생활 못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모로서 도와줘야 할 것 같고.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 말이에요. 특히 이제 남녀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 막 이제 남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남자들이, 특히 특징이 그렇잖아요. 남자들이 자꾸 말 끊고 조언을 하려고 충고를 하려 들잖아요. "아니 잠깐만.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. 아니 넌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. 에헤이 그거 아니야." 자꾸 이렇게 이 남자들이 말 끊고 들어와서 지적질하고 충고하면 그게 도움이 돼요? 여자분들이 제일 화날 때가 그거잖아요. 남자들이 이야기 좀 안 들어 주고 자꾸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말 끊고. 그죠?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? 왜? 남자들은 말입니다. 여자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좀 힘들고 막 그런 감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. '아 이 여자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구나. 그럼 내가 이걸 해결을 해 줘야 되겠구나.' 그래서 자꾸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말을 끊고 충고를 하고 지적질을 해요.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럼 여자분들 좋아요? '아 이 남자가 나한테 해결책을 주네. 어 뭔가 지혜를 주네.'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? 짜증나지 않아요? '아 좀 들어 봐 좀.' 이렇게 되지 않아요? 그죠?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거랑 똑같았을 수가 있어요. 자,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지금 자녀가 굉장히 뭔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'아 이 자녀가 힘드니까 내가 뭔가 도와줘야겠구나.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?' 근데 생각보다 뭐라고 도와주면 오히려 짜증 내거나 싫어하거나 버럭거리거나 이러기도 해요. 어? 더 막 우울해하거나. 자, 그래서 이게 남녀와의 관계가,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기도 해요. 이 아이들은, 자녀는 지금 굉장히 분명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거예요.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. 그런데 이 자녀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이 자녀가 진짜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, 어떤 조언과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?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. 이 자녀가 제일 바라는 건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. 해결책 바라지 않아요. 오히려 그러면 더 화내고 짜증 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 부모로서 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.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. 그냥 들어 주는 거예요. 공감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아이가 쏟아내고 나잖아요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.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선 그 본인만 있으니까. 본인이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으니까. 이걸 아셔야 돼요. 그 아이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작고 초라해 보여도 불쌍해 보여도 다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. 이걸 믿으셔야 돼요. 설령 처음부터 그걸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.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분명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그 또한 그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, 일시적으로 실수하더라도. 이걸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럴 땐 부모로서 제일 해야 되는 건, 부모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더 큰 존재로서 그냥 가만히 그 마음을 들어 주세요.
그 마음을 마음껏 기대어서 쏟아내고 표현할 수 있게 가만히 머물러 주세요. 함께 해 주세요.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의 길을 자기가 찾아가게 돼요. 바로 거기서 문제를 내가 직접 부딪혀서 내가 해결하고 어떻게든 내 선택대로 풀어나가 보는 경험을 쌓아야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고, 이 자존감이 올라야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, 그러면 이제는 예전보단 다른 을이 아닌 갑의 행동도 시도해 보게 되고 실제로 갑이 되게 되죠. 그런데 그 을이 되는 상황을 거의 보면 멘탈이 약한 거예요. 막 안절부절하고 조마조마하게 되고. 그게 왜 그래요? 내 감정 그릇에 감정이 너무 차 있는 거예요. 막 넘쳐 흐를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. 백약이 무효해요. 주식시장에서 멘탈 깨지는 거랑 똑같아요.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마비돼 버리고 주눅 들어 버리고 얼어 버리고, 그 상황에서 지나가서 '아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.' 억울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이 감정 그릇이 꽉 차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주눅 들고 멘탈이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감정 그릇을 비울 수 있게 해 줘야죠, 이 아이가. 이 감정 그릇을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 있게 해 줘야죠. 이 역할을 부모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. 부모가 해 줘야 될 거는 뭔가 해결책을 주고 뭔가 무슨 다른 백을 써 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. 이 아이가 내 이 어쩔 줄 몰라 할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어 주는 거.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을 막 쏟아내잖아요. 그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, 생각보다. 쏟아내면 이제 이 감정 그릇이 비워지죠. 그러면 왜 뭐 싣고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넘쳐나는 감정을 막 어쩔 줄 모르게 표현하다가 다 쏟아내고 나면 '아휴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네. 아이 또 뭐 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고. 아이 그래 뭐 내일 또 출근해야지.'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젠 전보다는 더 의연한 대처가 되고. 그래서 우리 유리가면님 핵심은 그겁니다. 그냥 뭔가 그렇게 해결책을 직접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아이가 그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그냥 묵묵히 받아주세요.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그래야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자신의 발로 자신의 힘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. 그걸 믿어주세요. 제발 좀.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상담하는 기법이에요. 제가 상담하는 기법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세요? 아니에요. 바로 이걸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.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가지고 오십니다. 뭐 무슨 가족 관계 그 막 얽힌 관계에 막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상황과 막 복잡한 이런 상황, 아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처, 한 이런 걸 가지고 저를 찾아오세요. 자 이분들이 저한테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고,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해결책을 받아서 왔을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저는 그 해결책을 몰라요.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. 이 감정에 쌓여 있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. 보통 이 감정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는 상처받은 내면애가 있죠. 저는 이 쌓여 있는 감정의 그 바닥에 있는 뿌리를 건들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. 이 감정을 한번 싹 비우고 나잖아요? 그럼 이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보여요. 자세하게 보이고. 그리고 자기가 자신한테 조언하기 시작해요. 이 원리인 거예요. 누구나 이 능력이 있어요. 단지 여태까지 그거를 믿지 못했을 뿐이지. 아이도 똑같아요. 아이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
아이들은 믿어준 만큼 크는 거예요. 물론 당장은 또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경험을 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셔야 됩니다. 그게 아이들이 진정 자신의 두 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. 그래 뭐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똑같은 고민합니다 저도. 저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 집사람이랑 아웅다웅 네가 말해 내가 말해 해요. 저도 똑같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아이를 믿어주세요. 아무튼 어떻게 유리가면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. 그래서 힘내시고요.